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제2절 장례식장 내부의 공포. 경찰 조사관들은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뭔가 착각을 했거나 너무 겁에 질려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결국 조사 결과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훈의 머리가 바닥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 소영이 공포에 질려 나를 끌고 도망치던 순간, 그리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떠올랐다. 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그 장면들이 나를 괴롭혔다. 소영 역시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몇 번의 통화를 통해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고 자주 악몽을 꾼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길 꿈속에서 지훈이 나타나 자신을 불렀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나도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폐가 체험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나에게 끊임없는 의문을 남겼다. 도대체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지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공포 체험 동호회를 발견했다. 이 동호회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접촉해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훈의 실종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호회 회원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함께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우선 폐장례식장의 과거를 조사했다. 우리는 장례식장의 건축 연도, 소유주,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쳤다. 장례식장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곳이었고 몇몇 기이한 사건들이 발생한 기울이 남아있었다. 특히 그곳에서 자살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를 주목하게 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장례식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선택했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이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가 겪은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3절 진실과 마주하다. 우리 팀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다양한 탐지 장비를 준비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음산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여전히 음산했다. 벽에는 여전히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발자국이 선명히 나눴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각자 맡은 구역을 나누어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영과 함께 제사상이 놓여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제사상에는 여전히 삼배옷과 사과, 배에 떡이 놓여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 밤과 똑같았다. 우리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기를 켜고 탐지 장비를 작동시켰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녹음기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점점 소리가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녹음하고 나중에 분석하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우리는 모두 그 변화를 느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로 방 안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탐지 장비가 강한 에너지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우리는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다.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누구입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여자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였어요. 나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경찰에 다시 신고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경찰은 우리의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마침내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밝혀졌다. 그녀를 죽였던 사람은 결국 잡히게 되었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이 돌지 않았다. 우리는 비록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그로 인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폐가 체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어떤 곳에는 그곳을 지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팀은 그 후로도 여러 사건들을 조사했지만 장례식장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존중과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야기하곤 했다. 비록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장례식장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작은 제사를 지냈다. 그녀 영혼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날 이후 장례식장은 더 이상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 영혼은 비로소 평온을 찾은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공포 체험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이었다. 나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존중할 것을 당부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때 공포를 즐기던 내를 겪은 실화이며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